안녕하십니까, 주마자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얘기는 최근 전환사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반 주식 종목 보는 것보다 전환사채를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볼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된다 하는 이 네 가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발행 규모와 이자율, 두 번째는 전환 가액, 세 번째는 콜옵션과 풋옵션, 네 번째는 주요 투자자,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된 내용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예시로는 SAMG 엔터를 갖다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SAMG 엔터에 전환사채 발행 공시고요. 2024년 8월 11일에 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행 규모와 이자율,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어느 정도 규모로 발행을 하는지 봐야겠죠. 300억 규모로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 300억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살펴보려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한번 봐야겠죠. 네, SAMG 엔터의 시가총액은 제가 이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1686억이고요. 약 1700억 위쯤에서 발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00억이 한 10%가 넘는 규모가 되겠죠. 한 15%에서 2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규모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300억이 나중에 시장에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꽤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봤을 때는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 회사의 자금 조달의 목적과 이 사채의 이율도 봐야 됩니다. 일단은 운영자금이 3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기서 운영자금 안에서 세부적으로 신규 사업 확장과 글로벌 사업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2023년에 150억, 2024년에 100억, 2025년 이후 50억을 집행할 계획이다. 라고 대략적인 사업 계획을 여기 지금 적어 놨고요. 그리고 사채 이율, 여기서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이자율을 보는 거는 일단 연 이자율입니다. 보통 정말 회사가 괜찮거나 기술력이 괜찮고 주가가 상승하는 게 확신이 든다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그런 회사의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여기 이자율도 안 받고 0%로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이 정도 이자는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현재 기준금리를 따졌을 때는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나쁜 조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이기 때문에 연 2.5%입니다. 그리고 그 연 복리로 쌓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는 2028년 8월 18일까지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여기 총 이제 300억에 113.14082%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돈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돈이 없는데 이 이자까지 붙여서 113%의 원금의 13% 이자를 붙여서 주려면 힘들겠죠. 예, 여기서 계산해서 바로 보면 300억에 113%잖아요. 1.13%면 339억 정도를 만기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가를 갖다가 끌어올려서 이 투자자들이 원금의 이자를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걸 갖다가 수익을 보고 나가는 형태로 많이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 측에서도 좋은 거고 투자자 쪽에서도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기 위한 전략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채 발행 방법 그리고 사채 여기는 사모 보통은 다 사모로 발행을 하고요. 그 전환가액 그 다음 봐야 된다고 했었죠. 두 번째 전환가액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환가액 자체가 결국은 오버행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환가액이 23,923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를 봤을 때 지금 19,620원이죠. 그래서 이 전환가액보다 낮으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최저 전환가액이에요.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 전환가액이 리피싱 될 수 있고요. 리피싱 됐을 때 최저 전환가액은 보통 70%까지 하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행가액이었던 23,923원의 70% 가격인 16,746원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현재는 최저 전환가액까지 조정은 안 됐습니다. 주가가 더 하락을 해서 여기 이전 상장했을 때의 시가 17,550원 뚫고 더 내려가면 아마 최저 전환가액까지 리픽싱이 될 수 있겠죠. 이 리픽싱이 좋은 점이 뭐냐면 갚아야 될 금액은 똑같이 300억인데 전환가액이 줄어드는 거죠. 전환가액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그만큼 주식수를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향 리픽싱이 되면 이게 좋은 게 싼 가격에 더 많은 주식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걸 바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어요. 보통 조건이 걸려 있는데 보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최소 1년은 이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023년 8월 16일에 발행한 거는 2024년 8월 16일부터 아마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사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다만 회사의 최저 전환가액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16,470원이었나요? 네, 16,746원. 여기랑 처음 발행가액이 23,923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안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이 최저 전환가액 주변에서 매수를 하는 게 베스트고요. 최저 전환가액보다 밑이면 더 땡큐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입장에서 원금의 이자까지 붙여서 안 갚으려면 주가를 갖다가 위로 올려가지고 투자자들이 엑시트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회사에 좋은 얘기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1년 됐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것, 콜옵션과 풋옵션입니다. 이 콜옵션, 풋옵션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일단은 콜옵션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최대주주의 지분이 희석이 되겠죠. 최대주주의 지분이 희석이 될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 보통은 여기 30% 정도까지는 발행 금액에서 30%를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억에 30%면 90억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이 30%를 갖다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건데 당연히 회사의 오너가 이걸 가져갈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또는 회사의 오너가 이 콜옵션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지배 구조를 그런 지분율을 갖다가 희석되지 않고 보유하고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풋옵션은 얘기를 하는 거는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외 SAMG 엔터 같은 경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70% 한도, 그래서 2년 6개월부터 3년 6개월 사이에는 70%까지 원금을 갖다가 조기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전액 전부 다 조기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가망이 없어 보이고 얘네가 주가 부양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조기 상환 청구권, 이 풋옵션을 행사해 가지고 원금을 빠르게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 역시도 같이 주는 거고요. 1년 됐으면 1년 이자 2.5% 받는 거고 2년 됐으면 2년 이자인 한 5% 정도를 추가로 받아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건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를 안 하게 자기들이 잘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보다 더 메리트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콜옵션과 풋옵션 이 조건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요 투자자가 누군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투자자는 NH투자증권과 그리고 미래에셋, 그리고 히스토리 투자자문, 그리고 ATU S컬처테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증권사들이 껴있다. 그래서 일단은 전통 제도권에서 들어왔다는 거고 투자자문회사도 이 히스토리 투자자문이 메자닌 쪽에서는 꽤 상위권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NH, 미래에셋, 히스토리까지는 전통 제도권 여기 회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의심을 안 해도 됩니다. 가끔은 개인 투자 조합이나 그런 좀 사자 같은 그런 선수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거는 최대 주주의 특별 관계자인 ATUS 컬처 3호가 들어와 있다. 근데 얘네가 100억이나 들어와 있어요. 이 말은 제 생각에는 최대 주주 측에서 좀 엑시트 하면서 좀 돈도 버는 목적 플러스 투자금을 이끌어당기는 목적까지 함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환사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번에는 이 전환사채를 회사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